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만신 할머니 이야기인데, 만신 네, 할머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은 계시니까 간단하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리고, 이런 할머니가 겪으신 일입니다 라는 거 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음, 한, 19살 때 신을 받으셔서 70년을 무속 생활을 하시다가, 예. 돌아가신 지인분 할머니시고요. 제가 아는 무속인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무당은. 네, 지금은 돌아가셨고. 그래서 할머니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참 많이 들려드렸는데, 뭐 막 희한한 일 많았죠. 그쵸. 예. 뭐 새우니도 있고, 뭐 객기도 있고, 지방령도 있고, 무당령도 뱀도 있고, 있고, 무당령도 있고, 호주도 있고, 예, 엄청 많이 겪으셨는데, 예, 그런 할머니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 무당분하고는 좀 틀리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쵸.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만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시청자분, 음, 네, 시청자분들 사연을 계속 듣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사람이다? 뭐 예. 이렇게 느끼는 정도? 뭐 음, 시청자들 뭐 사연을 듣다 보면은 그 할머니한테 들었던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뭐 제가 뭐 어떻게 보면 관종 아닌 관종이 돼가지고 막 쓸데없이 막 글을 달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제가 볼 때는 할머니가 얘기하셨지만은 할머니가 얘기한 게 아니라 가끔 생각해 보면 그 옆에 있는 신이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요. 오, 할머니 같지 않을 때.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를 하시고 계셨지만 사실은 할머니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로 이렇게 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생각해 보면 어, 이런 일이 있었다. 예. 뭐 이렇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지금은 돌아가신 게 들어보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네, 돌아가셨죠. 편안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제가 6개월간의 거친 과정을 설명해 드렸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윤혜인 아빠님께서는 그때 당시 궁금했던 거를 물어보셨고 그거를 메모를 해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네, 들려주실 수 있는 겁니다. 간혹 네. 기억력이 되게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죠? 예. 아직 기억 다 하는 건 제가 진짜 엄청 세세하게 적었거든요. 그때 진짜. 당시. 그리고 거의 예. 근 10년을 제가 이제 거의 매주 말마다 할머니를 뵈러 갔었거든요. 예. 신기하니까. 예. 가면 이제 옛날 이야기 해주시듯이 이렇게 막 툭툭 던져주시니까. 그리고 그러게요. 제가 막 이렇게 막 자꾸 막 이렇게 막 시선이 바뀌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겪은 게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겪은 게 아니라 할머니가 겪은 일을 제 3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어쩔 때는 제가 할머니가 되기도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전에도 설명했듯이 저는 할머니가 얘기해 주신 메모를 보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예. 순서를. 예. 그러니까 이제 빠진 부분은 어느 정도 메꾸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메모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군요. 오늘 예.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으면은 그 얘기를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다 이해를 하고 네. 몇 번이고 반복을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되돌려 보는 거죠. 계속해서.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보다 뭐 언어 독해 능력이나 뭐 이런 게 좋은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예. 생각해 보면 예. 예. 자, 보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상하게.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뭐 키워드로 알려주신다면? 아, 오늘은 악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 아쿠마다? 네, 아쿠마입니다. 아쿠마. 와, 악마. 네, 할머니가 겪으신 악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악마를 만나러 악마를 보겠습니다. 네, 갑시다. Let's get it. 네, 네. 할머니가 이번에는 할머니가 질문을 하셨어요, 저한테. 네, 갔는데 주말에 갔는데 할머니가 이제 오늘은 무슨 얘기 들어왔노 하길래 그냥 앉아 있었는데 그냥 할머니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하니까 할머니가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자 하시더라고요.
뭐 할머니 궁금한 게 있으세요? 하니까 나도 궁금한 게 있지 하시더라고요. 뭐가요? 그러니까 악마에 대해서 뭐 악마를 믿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 악마를 믿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악마에 대해서 믿죠. 성경 속에서도 이제 나와 있고 하니까 이제 사탄이라고 하죠. 기독교에서는 사탄이라고 해요. 악마라고 안 하고요. 하니까 아 그렇나 그러니까 그걸 믿냐고 하니까 당연히 믿죠 저는.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 할머니 그러면 악마 겪으신 적이 있으셔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 아니까 있으셨대요. 와, 예. 예. 할머니 그 평생 그 일 하시면서 죽을 뻔한 적이 한 두어 번 계신데 예. 그 중에 한 번이래요. 예. 정말 이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으셨대요. 와, 무섭다. 예. 예. 그 할머니조차도. 그래서 얘기를 해주셨대요. 얘기를 해주시는데 할머니가 한 번은 팔공산을 가십니다. 그 평일날 팔공산을 가셨대요. 아침에 일찍 한 오전 9시쯤 이제 팔공산에 도착을 하셨는데 팔공산에 가니까 이제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 아주머니가 온몸이 땀에 쩔어 있더래요. 그냥 가을인데. 그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렇게 됐겠나 싶으셨대요. 예. 계속 이걸 그 절을 하더래요. 그냥 우리 서서 이렇게 허리 굽힌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오체투지라고 하죠. 이마 머리에 대고 손바닥 이렇게 하늘로 하고 예. 그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예. 할머니가 와 정말 대단하다. 온몸이 저렇게 땀에 절을 정도면은 기도하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6개월 동안이나. 예. 할머니가 아 그러시구나 하고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밥만 드시고는 이제 내려가셨대요. 그래서 아 다음에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으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가셨는데 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말을 붙이시려고 했는데 너무 기도에 집중하시더래요. 진짜 거의 뭐 할머니가 보니까 거의 무아지경이래요. 거의 뭐 정신이 뭐 거의 없더래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또 말을 못 붙이고 이제 그냥 절에 내려가서 기다리셨는데 지금 처사님이 매일 와서 기도드리고 이러는 게 좀 안타까우셨는지 얘기나 좀 들어보려고 하신다. 그 얘기는 좀 나눠 교회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성당도 가봤는데 다 소용이 없었대요. 다 소용이 없었대요 그분이. 할머니가 교회를 가가지고 나왔으니까 딸을 처음엔 교회를 데리고 갔대요. 교회를 데리고 가면 나아질 줄 알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 가서 낫고 나서 계속 교회를 다닌 게 아니라 예. 낫고 나서 그냥 그걸로 끝이었던 거예요. 아. 하고 돈을 돌려주고 그냥 갔대요. 예. 딸을 보지도 않고. 거의 뭐 한 무당을 한 5, 60명을 불렀대요. 그거를. 예. 그래서 돈 떼인 적도 있고 했는데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 이제 이제 교회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성당을 간 거예요. 성당을 가가지고 이제 이제 딸이 이런 상태다. 교회도 가보고 뭐 무당집도 찾아가 봤는데 방법이 없다 해서 여기 천주교로 왔는데 혹시 도와주실 분 아냐 하니까 이제 성당에서는 우리는 함부로 그런 걸 안 하지만 따님 상태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따님 상태를 보겠다 하고 이제 신부님 두 분이 이제 찾아오셨대요. 신부님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딸을 보시고는 저거는 지금 빙의가 됐네요. 예. 구마의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그분이 이제 구마의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셨나 봐요 또.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무속에서 얘기하는 그 그냥 뭐 잡기 퇴치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제 그 구마하러 오신 사제분이.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이분이 정확하게 빙의자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함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황청에 재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 절차가 되게 복잡하대요. 그게 또. 그래서 이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제 주의사항을 알려줄 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오면 안 된다. 딸이 죽을 것 같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도 들어오시면 안 된다. 전부 다 사탄이 방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 예. 도중에 와서 방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이해했지만 막상 그게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딸이 막 그 비명지르고 이러니까 누가 그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문 열고 들어가지고 그만하라 그러고 딸 죽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제분들이 그러면은 더 이상 저희는 안 하겠다. 예. 부모님 원하시니까 하고는 그냥 물러가셨대요. 이제 그리고는 이제 막 마지막으로 기댈 때가 이제 불교밖에 없잖아. 그쵸. 불교밖에 없잖아. 불교밖에 없으니까 이제 가니까 이제 스님이 그러면 매일 와서 정해진 시간에 와서 18배를 드려라 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18배를 드려라. 그러면 딸이 좀 나아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8배를 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할머니가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되게 힘드셨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빙의 같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빙의 환자 엄청나게 많이 보고 치료도 많이 해줬으니까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대요. 그분이 이제 긴가민가 하셨대요. 아유, 저는 그거 이제 안 믿습니다. 예. 제가 수많은 무속인을 만났지만 다 방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딸이 그러니까 그건 다 하늘의 뜻이니까 너무 포기하지 말고 마음 굳게 잡수시고 따님 한번 보러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돼가지고 이제 그 집 아파트를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근데 아파트 입구에 탁 들어서는 순간에 몸이 그냥 쿡 눌리더래요. 뭐에 예. 뭐가 자기를 쿡 누르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냥 위에서 쿡하고 할머니가 쿡하고 누르니까 좀 센 놈인가 보다 싶으셨나봐요. 처음에는 뭐 그런 경우 좀 센 놈들은 멀리서도 이렇게 쿡 누르는 게 느껴진대요. 그 압력 같은 게 느껴진대요. 네. 예. 위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쿡 누르는 느낌이 든대요. 위에서 이렇게 손바닥 같은 걸로 꾹 누르는 느낌이 드는데 할머니가 워낙 세니까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셨나봐요.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셨는데 가는데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막 그 아파트 가는데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데 뭐가 자기 다리를 잡고 안 놔주더래요. 예.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발을 잡고 안 놓더래요. 뿌리치려고 해도 뿌려치지도 않고. 그래서 할머니가 안 되겠다. 일단 어머님 안 되겠다고. 일단은 따님 상태를 지금은 확인 못할 것 같으니까 일단 나오자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절로 가셔가지고 따님 사진 찍은 거 있으면 좀 보여주실 수 있냐 하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줬는데 할머니가 딱 보니까 웬 남자가 그 따님 몸이랑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빙의가 됐구나. 예. 남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가 얘기했듯이 그 사진으로 그렇게 선명하게 찍힐 정도면은 엄청 센 놈이라는 게 느낌이 딱 드셨대요. 근데 아무리 센 놈이라 그래도 지금까지 본인이 못 들어가게 방해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대요. 예. 그 전까지는. 아무리 센 놈이고 뭐 아무리 오래된 귀신이라도 본인이 이거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놈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렇게 심하게 할머니가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는 기도를 엄청 오래 하고 하셨어요. 부처님한테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 아파트를 건너는데 또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누르더래요. 위에서 쿡 하고. 저번보다 더 세게 쿡 누르더래요. 할머니가 무시하고 들어갔어요.
이제는 다리 잡는 느낌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딸 방을 탁 열었는데, 암막 커튼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 딸이 방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침대에 앉아 있는데, 몸을 옆으로 왔다 갔다 흔들더래요. 예. 왔다 갔다 흔들더래요. 그냥 왔다 갔다 흔들고 할머니가 이제 엄마가 이제 딸 이름을 불렀나 봐요. 누가 왔으니까 인사해야지 하니까 갔다 갔다 가다가 몸을 더 빨리 갔다 갔다 하더래요. 오, 무슨 추 마냥 오뚜기 마냥 예. 오뚜기 마냥 그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속도로 막 움직이더래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속도로 막 움직이더래요. 할머니가 보고 막 저 왜 저럽니까? 평소에도 저럽니까? 아닌가? 평소에도 저렇게 까딱까딱거리기는 하지만 저렇게 심하게 까딱까딱거린 적은 없다고. 할머니가 그러면 이제 따님 얼굴이나 한번 보게 불을 좀 켜라고 불 켜려고 하는데 갑자기 까딱까딱거리다 탁 멈추더니 예. 고개를 탁 돌리고 할머니 탁 째려보면서 불 켜지 마. 불 켜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예. 불 켜면 너 죽어. 근데 할머니 눈동자를 봤는데 눈동자가 이게 사람의 눈이 아니었대요. 이게 예. 눈동자가 새빨간데 어차 사람 막 그냥 눈빛만으로도 사람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눈빛이었대. 예. 할머니도 움찔했대요. 눈빛 보고 움찔했대요. 그렇게 센 놈은 처음이었대요. 할머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움찔하고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대요. 뒷걸음질을 치셨대요. 이렇게 움찔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불 켜지만 너 죽어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그래도 이제 마음 다 잡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예. 이제 불을 억지로 켜고 보니까 딸이 옷은 막 언제 갈아입었는지 막 때가 막 쩔어 있고 머리는 막 떡져가지고 있는데 막 팔이고 막 얼굴이고 막 피부병이 다 와 있더래요. 이렇게 막. 그래서 할머니가 나는 뭐 너 그렇게 할 생각 없으니까 나와서 얘기를 해라. 예. 네 얘기를 들어주고 풀어주려고 내가 왔다. 딱 얘기를 하셨대요. 나와서 얘기를 해라 하니까 처음에는 애기가 나오더래요. 애가 탁 나오더니 뭘 풀어준다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풀어줘. 난 원하는 거 없어. 난 그냥 여기가 좋아서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할머니가 이제 억지로 이제 그냥 그걸 뺐어요. 강제로 이렇게 잡아채가지고. 잡아채실 수가 있나 봐요. 센 분들은 안 나온다고 발버둥 치면 강제로 잡아챌 수가 있나 봐요. 강제로 예. 하도 안 나온다고 하니까 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잡아채셔가지고 뺐대요. 확 끄집어냈대요. 예. 끄집어내고 이 상태를 보니까 아직 딸 눈동자 그대로예요. 픽 웃더래요. 픽 웃더니 뭐 하는 거야? 웃더래요. 할머니가. 예. 너는 내가 오늘 넌 어떻게 쓰지? 널 내가 고쳐놓고 말겠다. 예. 이 썩을 게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너 반드시 내가 오늘 끄집어낸다 하고 이제 그 어머니한테 가셔가지고 이제 아시는 분 연락처를 막 적어드렸대요. 예. 누구 좀 연락해서 오시라고 해라. 다른 데가 지금 보고 있을 테니까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앉혀놓고 기싸움을 하기 시작했대요. 예. 나와라. 나와 얘기하면 내가 지금 나와 얘기하면 풀어주고 아니면 저승사자 불러온다 하니까 그 남자 귀신이 저승사자 그게 뭐야? 너희들이 말하는 신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신은 아니고 명부에서 너네 같은 놈들 잡아서 끌고 가는 사람이다. 딱 하니까 데리고 오라고. 누가 센지 한번 보자고. 와. 그 저승사자가 날 잡아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했대고 할머니가 이제 협박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겁을 집어 먹는데요. 뭔가 이제 뭐 방송에 보면 되게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렇죠.
아프다고 몸부림치고 막 몸 막 누르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그렇게 안 해도 됐대요. 그냥 손머리에 올리고 나와 하면 두 종류래요. 나와서 얘기하거나 버티거나. 버티면 계속 누르고 있는 거고 신의 기운이 계속 누르면 어쩔 수 없이 나온대요. 아파서. 그렇겠죠. 예. 안 나올 수가 없대요.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아픈 거래요. 영혼의 무게를 누르는 거라서 나와 하면 나온대요. 근데 아무리 눌러도 안 나온대요. 아무리 눌러도 안 나왔대요. 아무리 세게 누르고 아무리 막 힘을 줘도 꿈쩍도 안 했대요. 예. 꿈쩍도 안 하고 할머니 눈동자 똑바로 쳐다보면서 왜? 뭐가 잘 안 돼? 이 얘기를 하더래요. 예. 왜? 뭐가 잘 안 돼? 왜? 내가 너 죽인다고 하는 게 거짓말 같지? 더 하지 마라. 더 하면 너 죽어. 이 얘기를 하더래요. 예. 할머니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와, 만신의 이건 할머니가 겁을 먹었다. 내가 모르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이 딱 드셨대요. 내가 모르는 존재다. 예. 지금까지 본인이 신의 기운으로 눌러가지고 안 된 경우가 없었거든요. 예. 성왕신을 봤지만 성왕신보다 기운이 더 셌대요. 그 예전에 그 중앙산에서 봤던 그 성왕신보다 기운이 더 셌대요. 그러면 그 유치원 진짜. 그거는요? 폐유치원. 유치원 그거는 폐유치원은 센 놈이긴 하지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퇴치 못할 정도는 아니었대요. 근데 애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살려야 되니까 애가 지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어쩔 수가 없으셨대. 그때는 방법이 시간을 들이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같은 그때는 이제 애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할머니가 너무 시간이 없으셨대요. 그때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일 처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할머니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됐대요. 본인이 무서우셨대요. 그 딸이랑 할머니랑 같은 방에 있는 게 무서우셨대요. 네.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러더래요. 픽 웃더니 왜? 겁나? 겁나면 그냥 나가면 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나 얘기를 하더래요. 예.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내가 다 입구에서 다 쳐냈거든? 근데 넌 좀 틀리다? 하고 할머니를 쳐다보면서 막 웃더래요. 예. 막 낄낄거리면서 웃더래요. 막 낄낄거리면서. 할머니가 막 땀도 나고 막 무서우셔가지고 거실로 나오셨대요. 거실로 딱 나오니까 문이 탁 닫히자마자 뒤에서 뭐를 팍 던지는 소리가 나더래요. 예. 뭐가 문짝에 퍽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서워가지고 문을 못 열어보셨대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할머니 아시는 분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막 기공사, 뭐 법사, 막 스님 이렇게 오셨대요. 그 무당분들 몇 분 오시고. 그리고 이제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딸이 침대에 앉아 있는데 머리통에 피가 막 줄줄줄 흐르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 머리에서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까 퍽 하고 난 소리가 문에다가 지 머리를 갖다 박은 거예요. 퍽 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저 사람 왜 저러노? 할머니 지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신 할머니가 나도 모르겠다고. 정말 엄청난 놈이라고. 나 저런 놈 내 평생 저런 놈 처음 봤다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저승사자도 안 무서워한다고. 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다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신의 기운을 빌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제 그 애를 이제 꽁꽁 이제 싸매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나봐요. 지금 따님 안 하면 따님 죽는다. 못 믿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무속인들처럼 못 믿겠지만 믿어야 된다. 끌고 이제 꽁꽁 이제 싸매고는 이제 절로 끌고 가셨나봐요. 절로. 신당으로 끌고 가신 게 아니라 이제 부처님 계시는 절로 끌고 갔나봐요. 애를 싸매고 절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부처님 모신 법당에다 앉혀놓고 불당에다 앉혀놓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막 이제 한 길을 이제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이나 했을까? 결국은 이제 그 남자 귀신이 이제 막 그만하라고.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알았으니까 그만해. 나 갈 거니까 그만해. 이렇게 하더래요. 할머니가 그렇지 갈 거지 하고. 근데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안 된다고. 너는 내가 염라대왕 불러가지고 끌고 가게 할 거라고. 그리고는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여러 이제 무속인 분들하고 해가지고 염라대왕을 불러 올렸나 봐요. 의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이제 저승사자가 와서 끌고 가는 게 보이시더래요. 잡아채가지고 끝난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잡아채고 가니까. 예. 끝난 줄 아셨대요. 갖고 이제 딸한테 이제 됐다.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아 정말 지독한 놈이었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 딸내미가 픽 웃더래요. 또 픽 웃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여기 끌고 오면 뭐 별다른 수가 있을 것 같냐고. 착각들 하지 말라고. 나는 태초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존재인데 너네 같은 인간 따위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싶냐고. 아서라. 너네 다 죽여줄까? 와,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 딸이. 눈동자가 진짜 할머니가 지금까지 그 빨간 놈보다 더 무서우셨대요. 이게 눈동자가 흰자가 됐다, 까만색이 됐다, 흰자가 됐다, 까만색이 됐다, 빨간색이 됐다, 막 눈동자가 막 수시로 변하더래요. 막 수시로 변하고 막 사람들이 와, 막 예. 몸을 막 누르는데도 소용이 없어. 그 막 지금까지 그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거를 귀신 잡는 일을 여러 하신 일이잖아요. 다들 눌렀는데도 안 돼. 감당이 안 돼. 막 지랄 발광하고 있나가지고 막 부초상 발로 막 걷어차고 막 집어 던지고. 이 새끼들이 정말 다 너네 다 죽고 싶냐고. 내가 가만두라고 했지. 조용히 있으면 그냥 다들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건드냐고. 건드지 말라고.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너희가 생각하는 신, 부처 다 필요 없다고. 나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존재고 사람들을 어둠 속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너네는 날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막 그 발광을 떨더래요. 방법이 없잖아요. 다들 막 부처님 그 불당을 갖다 뒤집을 정도면은 얼마나 심한 거겠어요. 예. 할머니가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걸 얘기를 해라. 이제 그때는 달래지기 시작했대요. 협박이 안 되니까. 원하는 게 뭐냐고 막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나 원하는 거 없어. 난 원하는 거 없다고. 나 그냥 가만두면 돼. 난 그냥 가만두면 된다고. 예. 건들지 말고 가만두라고. 너네가 뭐 어떤 수를 쓰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나를. 얘는 이미 죽었다고. 얘는 영혼이 없다고. 얘는 영혼이 없어. 껍데기만 남은 거거든. 껍데기한테 그렇게 한다고 방법이 있을 것 같냐고.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조용히 돌려놓으면 목숨을 부지시켜 줄 테니까 조용히 돌려놓으라고. 있던 데다가. 그러면 내가 다 살려줄 테니까 얘기를 했대요. 예. 할머니가 이제 아니 그래도 원하는 게 있을 게 아니냐. 네가 원하는 게 있을 게 아니냐. 얘기를 해라. 내가 들어줄 테니까.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게 없다니까 그러네. 나는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원하는 걸 얘기를 했겠지. 근데 나는 원하는 게 없어. 그게 사실이야. 나는 그냥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게 내 존재 자체인데 원하는 게 있을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괜히 하면은 얘만 더 힘들어지니까 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 할머니가 이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싹 다 끌어모으신 거야. 예.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예. 어떻게든 살리려고. 싹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그 문을 막 이제 잠가놓고 밥을 갖다 주면 막 밥 갖다 집어 던지고 예. 밥상 뒤엎고
내가 지금 여기 왜 계속 있는 줄 아냐고. 너네가 무서워서 계속 여기 앉아 있는 줄 아냐고. 너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있는 건데, 그래, 어디까지나 한번 해보자고. 하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딸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야. 예. 딸한테 해코지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막 자기 손가락을 막 부러뜨리더래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더래요. 그냥 손가락 잡고. 할머니가 왜 저러노? 그러니까, 그만하라고 원하는 게 뭐냐고 하니까, 원하는 거 없다니까 그러네. 그냥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그냥 끝날 일이라고.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얘만 힘들어져. 껍데기니까 그냥 돌려놓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할머니가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애 막 손가락 부러뜨리고 이러니까 어떡해요. 알았다. 그럼 일단 병원 먼저 가자 하고. 예. 애를 병원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손가락을 치료하고 집에다 데려다 놓으셨대요. 집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이제 본인이 좀 안다는 내누로 하는 무속인들한테 다 연락을 했대요. 지금 발칵 뒤집어졌다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놈이라고. 원하는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그냥 악으로만 똘똘 뭉친 존재라고. 이거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셨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모이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회의 같은 걸 하셨나봐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나를 잡아가지고 지리산이나 계룡산 이런 데 데리고 가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완전 센 데다 데리고 와서 눌러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받고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드리고 이제 언제 할 거니까 딸을 그리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셨대요. 이렇게 했는데 그 나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와중에 딸이 아파트에서 뛰었대요. 그냥 뛰었대. 엄마 보고 뭐 씩 웃더니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해. 하고는 그냥 푹 하고 뛰었대요. 그걸로 끝이었대요. 푹 하고 뛰고 끝이었대요.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할머니한테 딸이 뛰었다고. 그대로 가고 그냥 할머니가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다 해주시고 내가 악마라는 놈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그게 악마가 아니었을까 싶다 하시더라고. 진짜 본인이 지금까지 겪은 것 중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진짜 죽을 뻔했대요. 할머니가 무서워가지고 막 어떻게 하시지를 못했대요. 막 이거 막 보통 빙인데도 막 그렇게 막 손가락 부러뜨리고 막 그런 경우는 없었대요. 손가락 부러뜨리고 막 자기 앞에서 손가락 부러뜨리고 막 목 매달라고 막 이게 막 법당에다가 불상에다가 그 부처님 모신 데다가 줄 걸어가지고 목을 매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막 뜯어 말리기도 하고 그런 적이 처음이었대요. 진짜 어떻게 막 몇백 년 묵은 악기한테 씌어서 온 사람도 진짜 부처님 법당에다 갖다 놓으면은 얌전해진대요. 그냥 얌전해진대요. 그 기운이 너무 세니까. 그 원래 또 올바른 무속인들은 그 불당이랑 신당이랑 따로따로 차려놓는데요. 불상 모신 데랑 신당이랑. 그러니까 불상 모신 데는 잡기나 조상신 이런 게 못 들어오니까 신당에서 가서 일을 보시고 불당에서는 기도만 하시고 그렇게 하신대요. 할머니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냥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불당이나 신당이나 따로 있는 건 내가 부처님한테도 기도드리고 신한테도 기도를 드리지만 불당은 조상신이나 잡기나 영가들은 함부로 못 들어온다고. 부처님 기운이 너무 센 곳이라서 부처를 모신 곳이라서 못 온다. 그래서 내가 일을 볼 때는 신당에서 가서 일을 보는 거다. 손님 받을 때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대요. 부처님 법당에다 갖다 놨는 불당에다 갖다 놨는데도 발광을 떨더래요. 손가락 부러뜨리고 막 목 매달라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도 그런 네. 사람을 처음 봤을 거고 그런 악마라는 존재를 처음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할머니 처음이었대요. 와, 그 이후에는 없겠네. 한 지금까지. 번도. 예. 그 이후에는 없으셨대요. 그만큼 보기 힘든 존재인데 그것도. 와, 이게 무슨 잡기나 악기나 뭐 지방령이나 원한기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대요. 예. 말하는 것도 한 번씩 막 이상한 말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예. 무슨 외국어 같은데 막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언어를 알아듣겠대요. 또 이상한 게. 예. 분명히 외국말 같은데 뜻은 알아듣겠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 그건 아마 라틴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마 그랬어요. 라틴어. 악마들이 라틴어로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아 그렇나 내가 들은 게 그런 건가 보다 하고 내가 악마를 그때 처음 봤지만은 보통 영가들은 원하는 게 있다. 자기가 원하는 사무치건 필요한 게 있건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하건 원을 풀어달라고 하건 누가 보고 싶다고 하건 사연을 구구절절 얘기하는데 내가 반 그 놈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진짜 악으로만 똘똘 뭉친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순수 악이었구나. 예, 완전히 그냥 악으로만 똘똘 뭉친 그 존재 그 자체. 와, 그럼 구해주지도 그냥- 못한 거네. 예, 예. 내가 아마 그냥 그대로 뒀으면은 그 애는 좀 더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예. 괜한 일을 버리지 않았을까 싶다. 내가 지금도 후회가 된다. 모르고 덤볐던 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예. 그런 거 뭐 이제 카톨릭이나 그런 데서 그런 거 한다고 하던데 오히려 그런 분한테 맡겼으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와, 할머니 그런 천주교에서도 카톨릭에서도 네. 엑소시즘을 함부로 안 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 네. 엑소시즘이 되게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위험하죠. 결과도 못 버틴대요, 가족들이. 까다롭고. 가족들이 못 버틴대요. 가족들이. 네, 가족들이 못 버틴대요. 생각해보세요, 막. 침대에다 묶어놓고 막, 그런 거 보면, 제정신 바뀐 사람이면 그걸 보고 있겠어요. 그쵸, 예. 못하게 하지. 그 할머니가, 예. 내가 그때 본 악마가 얼마나 센 악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놈들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다고. 보통 무속인 같았으면 예. 아마 죽었을 거라고. 아, 그 기운에 눌려가지고 죽었을 거라고. 예. 정말 나도 무서웠다고. 본인 신이 아무 힘도 못 쓰셨대요. 진짜요? 만신 할머니 신이? 본인 신이 옆에 두 분이 자정하고 계셨는데 예. 방법이 없었대요. 와, 누르려고 해도 눌러지지가 않고 예. 원하는 건 오직 그 악마가 조용히 있을 때만 조용해지고 그 모든 걸 다 컨트롤 하더래요. 네 옆에 있는 게 신이라고 착각하지. 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네 옆에 있는 와. 게 신이라고 착각하지. 아이고, 나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존재라서 하나도 안 무섭다고. 전혀 무섭지 않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네가 무슨 말하면, 짓을 하든, 예. 예. 니네가 갖고 너네가- 있는 신이 나보다 급이 낮다.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너네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다 소용이 없다고. 난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거는 너네가 어떤 걸 하는지 보려고 있는 거라고. 재밌으니까 더 해보라고. 더 하라고. 재밌으니까 더 하라고. 나중에 막 즐기더래요. 와, 눈동자는 막 수시로 막 눈동자 흰색으로 까뒤어졌다가 빨간색으로 됐다가 검은 자 됐다가 막 몸 불불 떨고 갑자기 막 순식간에 막 조용해지고. 근데 그 와중에 예. 딸 정신으로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대요. 아예 완벽히 딸이 나왔던 처음부터 적은- 끝까지 지배당했구나. 예. 그 딸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대요. 할머니가 딸을 어떻게든지 불러내 보려고 했대요. 아무리 이제 무의식 속에 잠겨 있어도 빙의가 오래돼도
오래 치료하고 그러면은 나온대요. 아무리 약한 그게 빙의가 오래돼도 본인의 의지가 조금씩 살아난대요. 근데 그 의지를 조금씩 키워가지고 이제 귀신을 뽑아내는 건데 전혀 그게 안 느껴졌대요. 그냥 예. 그 몸 기운도 그냥 새까맣더래요. 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새까만 것만 보이더래요.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자체. 야, 오늘. 그래서 할머니가 예. 할머니가 그때 그 악마를 한번 겪고 나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그 악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게 진짜 악마라면 그건 정말 무서운 거라고.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다고.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예. 그 어떤 존재보다도 강력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뭐 용왕신도 보고 산신도 보고 지리산 마고 할머니도 보고 수많은 신들도 보고 수많은 잡기도 보고 악기도 보고 지방령도 봤지만 그거는 진짜 본인도 예.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겠네. 진짜. 고개가 치가 떨리셨대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으셨대요. 오늘 또 해주셨던 진짜. 이야기가 진짜 결국에는 악마를 보았다예요. 진짜 순수 악마를 보았다. 예. 네. 이게 무슨 감사합니다. 네. 뭐 빙의되거나 이런 거랑 수준이 틀리대요. 일반 빙의랑 그냥 할머니는 다르겠죠. 할머니는 이제 뭐 빙의 치료 같은 거 할 때 그냥 앉혀놓고 머리에 손 올리고 나와 하면 나온대요. 그냥 예. 나와 올라와 얘기해 하면 그냥 툭 하고 뱉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걸 툭. 그래서 할머니가 뭐 굿비용 같은 거 많이 안 받으셨대요. 내림굿 하면 한 100만 원만 받으셨고 예. 뭐 천도굿 한다 그러면 30만 원만 받으시고 금액 차이가 너무 크네. 요즘 그거랑. 그러니까 돈을 아예 안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정성을 들일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아. 뭐 수고비 같은 거 따로 안 받으셨대요. 근데 수고비 받았으면 뭐 하려고. 예. 할머니 그거 돈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라도 하니까. 그 수고비 받아서 뭐 하려고.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거 등쳐먹을 일 있냐고. 그러면 내가 아프다. 내가 맞네요.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돈을 받고 나면 내 마음도 안 편하고, 내가 아프다. 그래서 내가 아빠님. 돈을 안 받는다. 근데 이게 네. 대략 몇 년도쯤에 겪으셨던 일이에요? 할머니가요? 예. 90년대 후반요. 97년, 98년? 90년대 후반에. 네, 할머니가 이제 그 딸이 해외여행 가서 그렇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봐요. 뭐 악마 숭배하고 막 이런 데 갔나?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무튼 뭐 사이비에 빠졌을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오늘 또 윤호인 아빠님께서 만신할머니께서 실제 악마를 만났고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겪었던 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네. 진짜 고맙습니다. 이런 또 귀한 네, 얘기 알겠습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님. 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아스라님께서 어떤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곳에서 하면 안 되는 그런 금기시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스라님께서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기획사 아니면 뭐 엔터테인먼트라고 불리는 곳에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아스라님께서 오늘 들려주실 이 기획사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자기가 엔터테인먼트가 설립이 됨과 동시에 들어온 가수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 사고를 다 아는데 엔터테인먼트가 설립되고 얼마 안 돼서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 갖고 연습생 애들한테 좀 불행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옛날 엔터테인먼트에선 연습생들을 이렇게 막 내보냈대요. 행사 같은 데다가. 네네. 행사 같은 데 내보내가지고 실전 쌓아보라는 식으로 이제 내보내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애들을 옮기는 그 스타렉스 차량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돈을 버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네. 소속 연예인을 성공을 시켜갖고 수수료를 받던가, 네. 아니면은 연습생들한테 매월 연습료를 받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얘기할게요. 신생 엔터테인먼트들은 사실 돈이 없잖아요. 투자자도 별로 없는 상태고 하니까 그 스타렉스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방법을 찾은 게, 폐차장에 있는 차들 중에서 멀쩡한 부품을 갖다가 수리를 하면 싸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대요, 매니저가. 예. 이 얘기를 한번 듣고 이제 감독님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엔 되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폐차장에서 전문적으로 부품만 뺏어서 파시는 분들도 계셨대요. 어쨌든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매니저분이 그 스타렉스를 고치기 위해서 폐차장에서 부품을 구해다가 이제 수리센터에 맡겨서 수리를 했대요. 네. 근데 그 뒤로 차에서 귀신을 본다는 애들이 너무 늘더래요. 오, 예. 그러니까 연습생부터 시작해서 가수들도 다 타고 다니는 차였으니까, 연습생 애들이 차를 타가지고 이동 중에 이제 잠을 자거나 그런 가위에 눌리고 차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현장이 그렇게 윤택하진 않아요. 막 네. 연습생들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옷 갈아입고 막 그래요. 한 연습생이 차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옷을 딱 주더래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받고 그걸 입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차에 혼자 있는 거래요. 막 그런 일들을 막 겪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 차를 네. 수리하고 나면. 계속 막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심지어 막 운전하던 사람들도 자꾸 귀신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차를 쓰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에 있는 그냥 주차장에다 이제 그 차를 박아놓고 다른 차를 쓰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그렇게 차를 박아두고 며칠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그 회사에서 귀신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네. 네. 연습실에서 자꾸 귀신을 본다는 애들이 막 생기더래.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죠. 이제 매니저분들이나 아니면 실장들이 이제 그 연습생 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꾸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이 막 들더래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거나 그러고 있으면은 시선이 계속 느껴져서 봐도 아무도 없고 막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다가, 몇 명 애들은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박수를 쳐줬다. 네. 자고 있는데 가위에 눌렸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연습생들 사이에서 막 귀신을 본다라는 이런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신생이고 이제 얼마 만들어지지 않은 엔터테인먼트다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하고 싶었나 봐요. 왜냐면 이 업계는 좁다 보니까 소문이 잘못 나게 되면 연습생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익 구조가 끊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당을 불렀대요. 무당을 회사로 불러갖고 판을 벌이는데, 무당이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더래요. 그 내려가가지고 그 수리를 했던 그 스타렉스를 딱 보면서 네. 저 차 당장 갖다 버리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디서 귀신을 들러붙어갖고 차로 데리고 왔냐고. 예. 그 귀신들이 차에만 있다가 여기가 익숙해진 그 건물을 장악하고 있는 거라고. 오, 예. 매개체를 보내버리면은 더 이상 애들이 여기서 힘도 못 쓰니까 저 차를 갖다 버려야지 이 일이 끝난다. 막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매니저분이 이제 그 차를 이제 폐차 신청을 하게 된 거죠. 폐차장 가가지고 그 차를 폐차를 하면서 이제 폐차장 사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그 얘기가 나온 거래요. 부품을 이렇게 폐차장에서 구입해서 수리를 했는데 좀 문제가 있던 부품이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폐차장 사장님이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폐차가 오는 차들이 크게 두 가지래요. 하나는 연식이 넘어가서 노후화가 됐거나, 네. 아니면 사고 차량이래. 근데 부품을 쓸 수 있는 건 무조건 사고 차량이래. 왜냐면 노후화된 거는 이제 부품들이 다 이제 썩을 대로 썩은 상태고, 사고로 이제 폐차가 오는 걸 쓸 수 있는 부품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폐차장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들, 부품들은 거의 100이면 100 다 사고 차량일 거라고. 아마 그 사고 차량에 있는 부품을 사가지고 그래갖고 귀신이 들러붙었나 보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엔터테인먼트로 돌아와서 그 얘기를 막 실장한테 했대요. 실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냐, 그러면 우린 앞으로 돈이 들더라도 절대로 폐차장에선 하지 말자, 이런 식의 그게 생겼대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갖고 이 얘기가 생기고 나서 초창기 때 엔터테인먼트들은 대부분 그렇게 수리를 많이 했었는데, 이 얘기가 돌면서 그런 게 사라졌대요. 그런 문화가.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된 건 뭐냐면요. 네. 이미 귀신이 남아있잖아요, 연습실에. 왜냐면은 무당도 점점 힘이 약해질 거라 그랬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연습생 애가 이제 한 명이 유독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네네.
바닥에 누워갖고 다른 예. 연습생 애들 쳐다보고 예. 밤마다 막 침대에서 물구나무 쓰고 그거를 막 하더래요. 초창기. 예. 실장들이나 뭐 그 관계자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무당을 불렀는데 일 처리가 되기는커녕 일이 더 커진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 전까지야 보인다라고 했지 뭐 이상하진 않았으니까. 그래갖고 안 되겠다. 애를 자르자라 해가지고 걔를 잘랐대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걔를 자르고 나니까 다른 애가 그 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또 잘랐대요. 어쩔 수 없이. 너는 을 해도 더 이상 가수가 될 수 없다면서 이런저런 네네. 핑계를 대면 또 애를 잘랐. 그리고 나서 며칠 또 있다가 또 다른 애가 또 그 짓을 하더래요. 네. 답이 안 나오는 거래요. 자르면은 걔 끝나야 되는데 계속 다른 애로 들러붙어서 그러는 건지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래갖고 무당을 불렀대요. 또다시. 네. 처음에 불렀던 그 무당을 불러갖고 처리했다 그러지 않았냐. 우리가 저 차만 갖다 버리면 된다 그러지 않았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무당이 쓱 훑어보더니만 알았다고 내가 처리를 해보고 갈 테니까 하나만 약속해달라고. 여기서 나오는 귀신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그거를 먹고 더 힘이 커지는 애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만 해준다면은 당신 회사에서 더 이상 귀신 안 나올 거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구판을 되게 크게 버렸대요. 오. 구판을 크게 버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또 일이 안 생기더래요. 아무 일이. 네네. 그러다가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을 짜보겠다고 자기 동기들 중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애들을 그러니까 스스로 자가평가를 시킨 거예요. 네. 서로서로 자가평가를 시키면서 1등부터 9등까지를 뽑아서 걔네들이 이제 걸그룹으로 내놓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1등을 한 애가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오. 사라졌던 그 행동을 다시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다들 연습생이고 데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더 실력이 좋아라고 평가받는 애들을 모아놓고 그룹을 짜니까 그런 애들을 어떻게 데뷔를 시켜야 되는 건데 걔가 갑자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래요. 네네. 뽑힌 애들이. 그럼 기존까지의 전례상 걔를 자르면 또 다른 애가 또 생기니까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 행동을 하는 애를 이제 따로 빼냈대요. 네. 그룹에 뭉쳐있지 않고 따로 빼냈는데 어쨌든 걔도 데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걔를 이제 1인으로 따로 데뷔를 시켜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개인 훈련을 들어가는데 한 보컬 트레이너분이 1대1로 이제 보컬 트레이너를 막 하고 나서 이제 좀 쉬었다 하자 이러고 나서 그냥 앉아서 멍하니 피아노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탁탁탁탁탁 하는 소리가 나더래요. 오, 예. 사실 트레이닝실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뭔 소리지 하면서 이제 트레이너분이 이제 고개를 딱 돌려서 그 연습생을 봤는데 물구나무를 쓴 채로 발로 박수를 치고 있더래요. 난리가 난 거죠. 보컬 트레이너분이. 도망쳐서 나갔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윗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쟤 미쳤다고. 저거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쟤 왜 저러냐. 네네. 얘기는 들었는데 잘 때 그런다 그러지 않았냐. 일어났을 때 멀쩡하다 그러지 않았냐. 막 뭐라 그랬대요. 예. 결국 그 보컬 트레이너는 그만뒀대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충격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어쨌든 댄스도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댄스를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 갖고 거울룸 있잖아요. 정면에 큰 거울이 있는데 네네. 그곳에서 이제 막 춤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안무 선생님이 거울로 걔를 딱 봤는데 애가 되게 기괴하게 춤을 추고 있더래요. 자기가 예. 알려준 동작이랑 비슷한데 너무 이상하게 춤을 추고 있는 거래요. 그래갖고 쟤 춤은 못 추나 보다. 노래는 잘하니까 얘는 댄스 쪽 말고 이제 노래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 노래가 끝나갖고 노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 그곳으로 딱 걸어가가지고 연습생 애를 딱 봤는데 춤은 계속 추고 있대요. 네. 근데 뒤에서 웬 남자가 걔 손을 잡고 이렇게 덩실덩실 같이 추고 있는 거예요. 와, 예. 그분도 이제 놀라갖고 도망을 쳤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얘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연습생은 지들 발로 걸어오지만 트레이너나 안무가들은 본인들이 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얘를 자르자. 네. 그래갖고 결국 그 애를 다시 1대1로 불러놓고 미안한데 그만둬줘야 될 것 같다고. 너 실력도 좋으니까 네네.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소개를 해줄 수도 있다. 계속 하고 싶다면은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소개를 시켜줄 건데 우리 기획사에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네. 하면서 이제 되게 좋은 말로 이제 타일러가지고 애를 이제 그만두게 만든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근데 이제 본인 짐이 이제 다 숙소에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숙소로 가서 짐을 싸는 과정에서 안 좋은 선택을 했대요. 네. 숙소에서. 근데 그 뒤로 그 행동들이 더 심해지더래요. 다른 애들이. 네네. 다른 행동이 더 싫어지는데 유독 심하게 되는 게 뭐냐면요. 짝수 기수들이 유독 그걸 심하게 겪는데요. 예. 걔가 이기생이었대요. 짝수 기수 애들이 유독 그 일을 되게 심하게 겪으면서 어떤 애들이 항상 겪냐면은 연습생들끼리 평가를 해서 1등을 한 애들만 그 일을 계속 겪더래요. 와, 소름 돋는다. 예. 그래서 기획사에서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평가에 점수를 매기는 걸 안 한대요. 네. 평가를 매겨도 그냥 암묵적으로 얘가 더 낫지, 얘가 더 낫지 막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숫자로 점수를 안 매긴대요. 그러니까 숫자로 점수를 매겨갖고 1등이 딱 분명하게 드러나면은 걔가 항상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네요, 이제는. 숫자로 점수를 매기지 말라.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본인 엔터테인먼트에 크게 이제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있는데 하나가 이제 점수 매기는 거랑 네. 하나가 이제 수리할 때 폐차장 거 안 사는 거. 그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어요. 이 얘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실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무당을 한번 불러서 이제 물어보니까 처음에 애가 그랬던 거는 차에 붙어 있던 애가 그런 거라고. 네네. 근데 이제 그 후로부터는 그 애가 그러고 있는 거라고. 한이 너무 깊어갖고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얘기해 준 거라 그러더라고요, 무당이. 이야.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이게? 네, 제가 이 얘기를 그 가수분한테 듣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네. 재미도 있고. 그래갖고 다른 가수분한테 또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가수 여그룹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누님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얼추 들었는데 네네. 그 소속사에도 혹시 이런 얘기가 있냐고. 곰곰이 생각하더니만 그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 데뷔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고 그 회사의 깊은 내부 사정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오빠가 알 거라면서 어디로 전화를 거는 거예요. 네.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누님이. 네네네. 내가 누구 오빠한테 들었는데 우리 소속사에는 절대로 녹음실에 5명 이상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왜일까? 그러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룹들 코러스 녹음할 때 한 번에 녹음하면 좀 편해갖고 그렇게 뭉쳐갖고 녹음해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럼 그룹 코러스 녹음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들도 다 따로따로 녹음했다고. 특이하네요.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것도 그 기획사가 생기고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인데 네. 어느 날 어떤 가이드 보컬 애가 왔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더래요. 네. 가이드 보컬 애가. 근데 너무 아쉽게 남자였는데 얼굴이 그렇게 막 데뷔를 할 정도 그런 얼굴은 아니었던 거예요. 네. 지금이야 뭐 이제 실력파다 뭐다 해가지고 데뷔가 가능하지만 그때는 진짜 얼굴 보고 많이 뽑았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계속 가이드 보컬로만 썩히긴 너무 아까워가지고 디지털 앨범이라도 한번 내보자. 정식 앨범 아니고 그냥 3곡 정도만 해가지고 얼굴 없는 가수로 한번 나가보자 하면서 네. 그분한테 이제 설득을 했대요. 네가 정식으로 데뷔를 못하더라도 네 목소리로 앨범을 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이냐. 가이드 보컬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소속사에서 왜 나를 챙겨주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가이드 보컬이 디지털 실급 앨범을 그래서 냈대요. 네. 2곡짜리로 해가지고 곡을 냈는데 방송을 안 나오니까 알려지진 않는데 작곡가들이나 아니면 프로듀서 사이에서 되게 뜨기 시작하더래요. 야, 여기 이 소속사에 누군진 모르겠는데 노래 진짜 기깔나게 부르는 애가 있다고. 네. 정말 엄청나게 잘 부르는 애가 있다고. 얘를 이제 데뷔를 시켜야 된다면서 막 작곡가들이랑 이제 프로듀서 사이에서 막 얘기가 나오니까 네. 소속사 입장에서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거예요. 대중들한테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한테 알려진 거잖아요. 얘는 일단 데뷔만 하면은 성공이다. 그래갖고 데뷔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네네.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편이 아니시라고. 네. 그래갖고 그분을 앉혀놓고 설득을 할게요. 성형수술을 하자. 그분이 이제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데뷔를 하자는 얘기를 듣고 깊게 고민하다가 성형수술을 결국 받게 됐대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굴 뼈가 깎이면 소리가 바뀌어요. 가수들이 그래서 얼굴 뼈까지는 잘 안 건드리거든요. 예. 자기 목소리가 원래 좋다면 목소리가 다 망가진 거래요. 너무 많이 굳어가지고 더 이상 데뷔를 할 수가 없게 된 거래요. 근데 성형수술을 받으면서도 이제 혼자서 싱글 데뷔를 시킬까 하다가 이미 얘가 노이즈가 됐으니까 한 번에 여러 명을 띄우자라는 생각으로 5명 그룹을 만들었대요. 걔를 포함시키고. 그래서 걔네들이랑도 이제 막 견적 떼 가면서도 걔네들이랑 연습하면서 막 발 맞춰가고 막 그랬는데
서양소들이 끝나고 노래를 불러보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거기서 그 가이드 보컬이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나 봐요. 녹음실에서 안 좋은 선택을 했대요. 근데 그 뒤로 녹음 부스 내에 5명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 애 목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뭐 코러스라든지 아니면 같이 녹음이 된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 목소리가 들린대요. 예. 나는 언제 데뷔시켜줄 거예요? 이러면 나도 빨리 데뷔하고 싶은데 얘네들도 5인인데 나도 5인이고 그럼 나 먼저 데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배인데 막 이러면서 프로듀서들을 막 설득을 한대요. 예. 그래갖고 그 뒤로 5명 그룹을 안 집어넣는데요. 그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해결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계속 그대로 냅둬요? 아마 화선이한테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영가들이 뭐 한이 맺혔다 해가지고 멱살 잡고 끌고 가가지고 천도를 지낼 수는 없대요. 할 수 있다라도 안 하고 네. 설득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만 천도제가 가능하대요. 그래갖고 무당들이 같이 울어주고 막 그러면서 두 판을 벌이는 거라고. 근데 말로 될 상대가 아니었대. 아, 그럴 수 있네요. 예. 거기도 그래갖고 5그룹은 일단 안 집어넣는데. 이런 것도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소름 돋네. 그럼 또 다른 게 있나요? 예, 이제 이거는 감독님한테 들은 거거든요. 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감독님은 뭐 들어본 거 있어요? 막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감독님이 이건 진짜 한번 사건이 되게 커가지고 그 엔터테인먼트가 사라지게 된 사건이 하나가 있다고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어떤 한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새로 개업을 한 거예요. 개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갖고 연습생들을 이제 막 모집을 했대요. 연습생을 모집을 하는데 뭐 생각하시기에는 대부분 막 로드 매니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명함 주고 그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대부분 자기 발들로 많이 걸어온대요, 연습생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한 여자애가 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예쁘지도 않더래요. 그렇다고 못생긴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못하는 것도 아니었대요. 춤도 뭐 잘 추는 것도 아니고 못 추는 것도 아닌 그런 너무나도 평범한 애가 이제 오게 된 거래요. 네. 근데 어쨌든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어쨌든 돈을 내니까 연습을 네네. 시켜줘야지 하면서 이제 연습을 막 시켜주는데 정말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근데 아시잖아요. 이쪽 세계는 진짜 재능이 어느 정도 없으면은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암만 열심히 한다 그렇죠. 하더라도. 예. 위쪽에서 보기에 걔는 안타깝지만 재능이 없는 거예요. 얘는 데뷔를 해도 정말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그 정도도 아닌 거래요. 데뷔를 하면서 네네. 그와 동시에 사라질 애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기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년인가 6년인가 그렇게 연습생 생활을 계속 하는데도 데뷔를 못하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몇 명을 데뷔시켰고 연습생들도 늘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정화가 됐고 그래갖고 걔를 불렀대요. 사실 돈을 뜯고 있는 거잖아요. 데뷔할 수 없는 애를 그렇죠. 계속 연습생을 네네. 시키니까 그러니까 실장이나 그런 사람들 생각에도 이제 미안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를 돌려주겠다 하면서 이제 현실을 얘기해주기 시작을 했대요. 네네. 너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줬대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하기 때문에 네가 그동안 연습했던 거에 일부를 우리가 돌려주겠다. 가가지고 다른 일 찾아갖고 열심히 살고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자 이러면서 걔를 이제 내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울면서 매달리더래요. 나는 가수를 꼭 할 거라고.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 어린애가 암만 노력한다 해도 안 된다는 게 보이잖아요. 특히 그쪽 업계 사람들은. 네네. 하다 보니까 또 애가 또 심성이 착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다른 길을 안 들어주기 위해 갖고 일단 연습생 생활을 어떻게든 간에 그만두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계속 어떻게 설득을 하는 끝에 이제 걔가 이제 계속 울먹거리다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짐을 싸가지고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갔대요. 네.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그 연습생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전화가 와가지고 진짜 우리 딸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막 했대요. 네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입장에서 부모님한테도 이제 정확히 얘기해드린 거죠. 애가 재능이 없어갖고 데뷔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돌려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갖고 이제 애를 뭐 공부를 시키다니 다른 재능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러니까 애 엄마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고 끊었는데 네.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엔터테인먼트로 전화가 왔대요. 예. 모자가 동시에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어머니 쪽이 옛날에 되게 알아주던 경극 배우였대요. 네네네. 그래갖고 딸 애는 어머니가 출연하는 막 작품들 맨날 막 TV로 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유서라고 해가지고 남겨서 이제 소속사 사람들한테도 보내달라고 했던 유서가 있어서 그걸 보니까 자기는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꿈을 키웠는데 내가 안 된다 그러고
어머니도 이제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배우 생활이나 그런 걸 그만두게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 애가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막 그런 걸 바랬었는데 애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두 명 다 충격이 오고 완전히 상실감 때문에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된다. 네네. 엔터테인먼트 쪽 사람들은 이제 그냥 한없이 미안하기만 했어요. 얘기를 듣고. 그래갖고 막 장례식장에 이제 가가지고 진짜 막 펑펑 울면서 이제 발인까지 다 지켜보고 다시 이제 집에 갔다 이제 다음날 출근을 딱 했는데 보컬 트레이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실장이 한다는 말이 우리 어제 저녁에 야근하고 있었는데 걔네 둘 왔다고. 오? 딸하고 엄마랑 같이 손잡고 와가지고 엄마가 자기 딸 인사시키면서 우리 딸에 잘 부탁드려라고 하고 나서 갔다고. 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미 죽어갖고 방금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오냐. 그러니까 이제 사장 입장에서 믿음이 안 가니까 네. 내가 한번 기다려보겠다고 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 사장이 야근을 했대요. 네네. 야근을 딱 했는데 오더래요. 실제로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어제 여기 와서 인사드렸는데 그분은 안 계시네요 하면서 처음 보시는 분이니까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딸애를 인사시키고 또 가더래요. 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억울했대요 처음에. 네. 너무 억울해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부적을 막 써달라고 해서 귀신 못 들어오는 부적들을 막 그 회사에다 막 붙였대요. 네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부적을 붙이고 난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연습생 애들 한 10대 명이 갑자기 그만두겠다 그러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쾅쾅쾅쾅쾅쾅 하면서 문을 두들기더래요. 네. 그래갖고 뭔 소리지 하면서 이제 막 소리의 진원지를 찾으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들어오는 그 문에 혀가 턱 밑까지 내려온 여자애가 예. 미친 듯이 두들기면서 열어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단체로 보고 나서 진짜 그 자리에서 이제 기절하듯 그냥 쓰러져가지고 와. 정신 차리고 다음날 이제 다 같이 그만두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결국 이제 계속 문 두들기는 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 생기고 나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문 두들기는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갖고 아 이제 포기했나 보다 싶었는데 이번에 안으로 들어온 거래요. 그러니까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 발성 연습 시키겠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이상한 발음으로 하더래요. 그래갖고 누구야 하면서 이제 애들을 싹 훑어보는데 혀가 턱 밑까지 들어온 애가 발성 연습을 하고 있어요. 애들 사이에 혀뼈가. 오, 예. 근데 혀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발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막 들으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막 애를 봤다. 막 애가 혀가 턱 밑까지 내려와가지고 막 그러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일단은 어떻게든 간에 이제 무시를 해보자. 하다 보면 애가 알아주고 갈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계속 얘기는 나오다가 어느 날 사장이 데뷔시킬 그룹이 생겨갖고 그 그룹이랑 이제 연담을 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니들 연습생 하는 동안 이 귀신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지? 이러면서 물어봤대요. 다들 알고 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막 잘 성공해가지고 유명해지자 막 이런 얘기를 딱 하고 데뷔 전에 이제 소형 그룹사 애들이 이제 누군가 데뷔한다 그러면 되게 바빠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이제 야근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갖고 기대갖고 잠이 들었대.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장이. 새벽에 갑자기 이제 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딱 떴더니만 자기 배 위에 걔가 서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래요. 오, 예. 쳐다보면서 어물어물한 발음으로 나는 언제 데뷔시켜줄 거예요? 이러더래요. 비명을 지르면서 이제 일어나려고 했는데 가위가 눌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는 언제 데뷔시켜줄 거예요? 그 말을 미친 듯이 반복을 하면서 점점 자기 쪽으로 얼굴을 내밀더래요. 예. 근데 혀가 이제 자기 얼굴에 닿기 시작을 하더래요.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그 촉감을 느끼면서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사장. 와. 그리고 나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저희 감독님을 찾아왔대요. 그 사장이. 네. 저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라면 특집 하면서 이제 무당들이랑 거래가 되게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치. 그래갖고 저희 감독님을 찾아와가지고 사정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이런 귀신이 나온다. 이런 네. 상황이다. 나 좀 도와달라 그러고. 감독님이 이제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거래하고 계시던 경험하신 이제 무당분을 불러갖고 그 곳을 갔대요. 그 사무실에. 네네. 이제 막 무당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돌아다니는 느낌은 있는데 애가 여기 있는 것 같진 않대요. 지금 뭐지 하면서 이제 감독님도 사장도 그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무당 생각에 직원들 좀 다 불러달라. 네. 직원들을 싹 다 불러갖고 하는데 무당이 한 명의 멱살을 잡으면서 갑자기 네가 어떻게 사람이가 그딴 짓을 할 수 있냐 예.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흔드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서 울면서 잘못했다 빌더래요.
뭐야?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습생을 하면서 이제 연습료라고 했던 낸 돈을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먹고 나른 거예요. 중간에서 그렇게 했구나.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 돈 줬다 그러는데 안 받았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날 놀리나 싶었던 거라는 감정도 느꼈다라고 무당이 얘기를 하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난리가 난 거야. 어떻게 네가 애를 5년이나 봤으면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람 하면서 막 삿대질을 하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계속 잘못을 빌다가 그만두겠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다음에 나가고 안 좋은 선택을 해버려. 예. 그리고 나서 점점 뭔가 일이 안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자기 회사가. 그러다가 결국 사업을 이제 접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감독님 얘기여가지고 사실려고 하기는 안 되는데 감독님이 그랬다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 방송 쪽이라는 자체가. 그리고 뭐 꼭 방송 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오늘 이야기가 소름이 끼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셨던 분들이고 대부분 다 결국은 막 그게 한이 되고 네, 그렇죠.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씁쓸하네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뭐 이런 게 생각보다 엔터테인먼트 쪽에 많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엔터테인먼트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러니까 사생팬 한 명이 이제 와가지고 혀 깨물고 그런 사건도 있었다라는 것도 있고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 바닥에도. 오늘 아세라님께서도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